안녕하세요. 수호제 초간단 맞춤법 요리교실 강사 김영환입니다. 숫소, 순놈이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그 수수로 쓰는 단어들은 그 무엇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거고요. 눈곱이 맞는지, 눈곱이 맞는지, 우리가 발음할 때 눈곱 발음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아이들 등살에 못 살겠다. 그러면 등살인지, 등살인지, 눈살인지, 눈살인지 찌푸렸을 때, 그리고 조리다와 조리다의 차이점, 다리다와 다리다의 차이점, 저리다와 저리다는 어떻게 또 다른지, 그리고 까다로운 발음들의 숨겨진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다. 그래서 어쩔 땐 배다를 쓰고 어쩔 때는 배다 어이를 쓰는지, 그리고 깨끗이와 깨끗이, 우리가 발음할 때도 손 깨끗이 씻었어? 뭐 이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 그리고 어떻게 외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원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못 외우는 것들은,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쉬운 암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와 순놈이 틀렸을 경우에 우리가 그럼 어느 게 표준어냐? 그랬을 경우에 수소와 수놈이 표준어죠. 그래서 이 수케와 수탁도 마찬가지인데 암과 수로 썼을 때 이 안에 고어에서는 히읗이 숨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연결시켰을 때 축약이 일어나서 이런 거센 소리가 이제 나오죠. 쓸 때도 거센 소리, 발음도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된소리를 표기한 것들은 이제 뒤에 된소리랑 거센 소리가 나올 때 시옷을 쓰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꽝으로 가겠죠. 콩이 아니니까. 근데 거센 소리 없이 얌전하게 쓰는 거, 그게 하나가 있거든, 예외가. 우리말은 예외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게 바로 양이. 그래서 수, 고양이 이렇게 쓴다. 얘만 이제 예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우리가 어쩔 때 수수로 쓰고 어쩔 때 수로 쓰는지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은 뭐만 외우면 되냐? 바로 양념쥐.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양념쥐. 그게 뭐냐? 순양, 순연소, 숫쥐.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그냥 수수로 양념쥐를 구워 먹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양념쥐 얘를 외우면 되고. 자, 눈곱 같은 경우에 이 곱이 바로, 곱에 힌트가 있는데 곱이 바로 곱창. 이물질이죠. 곱이 이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니까 곱창이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자에 이제 곱이 많을수록 이제 비싸고 이제 그런 경우 많죠. 맛있고. 그리고 배꼽 같은 경우 이물질이 아니니 그대로 배꼽으로 써야겠죠. 네, 됐죠? 그 다음에 아이들 등살에 못 살겠어. 그럴 때 등살인지 등살인지 이걸 생각하면 편해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등에 있는 살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 등살에 못 살겠어. 그렇게 써야겠죠. 등에 있는 살이 아니니까.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을 경우에 어때요? 그쵸? 예쁜 아기가 아이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군요. 눈에 있는 살을 찌푸리고 있죠. 그래서 바로 눈살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리다 같은 게 조리기구. 그대로 조리다, 조리기구, 생선조림, 통조림, 조림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마음을 조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응이니까 그대로 마음을 조리면 되는데, 찌개 국을 조리다 같은 경우에 똑같은 단어이지만 문맥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우리말은. 그래서 외울 때는 그렇게 하면 편하죠. 졸다가 국물이 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동사는 이제 조리다라는 거 됐죠. 설거지 같은 경우는 거지의 거지, 거지의 힌트가 있죠. 거지가 이제 먹고 나면 깨끗이 먹겠죠. 깨끗이. 그래서 설거지 beggar, 거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깨끗이 같은 경우에는 깨끗이, 따뜻이, 꿋꿋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발음할 때는 이 히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외울 때는 뭐에 힌트가 있냐면 앞에 시옷 받침의 힌트가 있거든요. 앞에 시옷 받침의 힌트인데 이 시옷이 나오면 뒤에 이가 나온다.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사이다 또는 사이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안 외워줄 때는 코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보면 그 사이에 코가 들어가겠죠. 다음에 저리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다, 저리다 같은 경우에는 오이가 저리다, 오이를 저리다. 그렇게 해서 외우기 쉽죠. 다리다 같은 경우에 다리미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다리다 같은 경우는 이응 약을 다리다. 배다 같은 경우에 이거 많이 헷갈려요. 그러는데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어이에 있거든요. 어이. 커터가 어이죠. 그래서 이 어이. 그럼 배다는 뭐가 배? 아이, 에. 그래서 냄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임신도 똑같이 배는 거죠.
그럼 아기를 베다 같은 경우에 I로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가 시험에도 이제 맛있다 이렇게 발음하면 가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표준 발음은 맛있다고, 복수 표준 발음 허용되는 게 맛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TV에도 보면 가끔 맛있다, 정말 맛있는 걸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아나운서들이 있는데, 원래 그게 표준 발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복수 표준 발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가 이 리을 기억 받침이 나왔을 경우에 어쩔 때는 기억으로 발음을 하고, 어쩔 때는 리을로 받침을 발음하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힌트는 바로 뒤에 있어요, 뒤에.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뒤로 그대로 가서 같이 쓸 수 있느냐, 그럴 때는 같이 쓰겠지만, 이렇게 같이 쓸 수 없는 경우, 기억이 뒤로 빠질 수 없죠, 디귿으로. 기억이 또 두 번째 지읒으로 같이 빠져서 쓸 수 없죠. 기억이 시옷이랑 또 같이 쓸 수 없죠. 그럴 때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아서 그대로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막다, 막지, 막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기억이 뒤로 빠질 수 있다면 쌍기역으로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표기할 쌍기역 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기억이 뒤로 빠지고 그 원래 있었던 리을이 그 자리에 남아서 리을로 그대로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발음도 예외가 너무 많고,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원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연상격법으로 필요한 거, 여기서는 뭘 외우면 편하냐? 리을 비읍 받침일 경우에 널밥을 외우시면 편해요. 널밥, 리을 비읍은. 그래서 리을 비읍 이런 경우에는 널밥, 널다, 널고, 널지, 밥다, 밥고, 밥지,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런 표준 발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오늘도 지친 하루 나를 잡아줄 한마디, 좋은 한마디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풍자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살면서 이제 두려운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용기 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맞춤법 요리 강사 김용관이었습니다.